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마켓온 예민수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월입니다. 지난주는 3월을 보내며 우리가 3월에 대한 정리를 했고요. 4월을 맞이한다고 했는데 4월 5일입니다. 식목일인데요. 예전에는 식목일이 공휴일이어서 기억을 많이 했습니다만 식목일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네요.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이 되죠. 이번 주에 이제 수요일로 지금 일정들이 체크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LG전자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의 포문을 열게 됩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실적이 좋아질까 테스트를 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좀 사줬던 외국인들이 계속 살까? 이것도 이제 이번 달 시장에 4월에 점검을 해야 될 변수입니다.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아시는 것처럼 휴장이었고요. 국내 증시는 금요일 날 3,100선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흐름인데요.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가능할까? 간다면 또 어디까지 갈까? 궁금증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유가는 3%가 올랐군요. 유가는 변동성이 있지만 또 위로도 급격하게 좀 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아래로도 하방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P 500은 4,0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미국 증시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요일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실적 말씀드렸고요. 또 미국 3월 FOMC 의사록이 이번 주에 있죠. 2분기 4월 흐름 어떻게 될지 한번 정리를 해봐야죠.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번 주는 이제 한번 위쪽으로 쳐다봅시다. 제가 2월 중하순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뭐 다들 지수 더 간다, 뭐 이번 3,400 막 이렇게 부를 때 제가 갑자기 지수를 꺾었어요. 거래대금이 전혀 실리지 않는다. 지금 목표치를 좀 내려야 될 것 같다. 오히려 좀 시장이 좀 조정받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000포인트 지지 테스트를 몇 번 했죠. 그 이후에 제가 3,000에서 3,200 좁은 박스권 말씀을 드렸고요. 잘 이겨내고 난 이후에 지난주 방송에 나와서 이제는 업사이드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운이 좋게 지수가 또 윗방향 쪽으로 방향을 잡아줬는데요. 그런 부분들 오늘 한번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일각에서 좀 불안해하는 그림들이 좀 있어요. 뭐 없는 건 아닙니다. 뭐가 그렇게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제일 밑바탕에 깔려있는 불안감이 뭘까요? 글쎄, 금리가 일단 최근에 가장 뭐 금리도 뭐 이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거든요. 금리라는 게 돈값이잖아요. 그렇죠. 예, 돈값이 이제 뭐 높아졌을 때 낮아졌을 때 그게 금리로 표출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 시장에서 막대한 유동성이 풀려 있다 보니까 이거 이러다가 한번 터지면 어쩌지? 이거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뭐 테이퍼 텐트럼 뭐 이런 단어들이 기억나면서 뭐 좀 불안감들을 얘기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금만 더 생각을 바꿔서 한번 해보면 우리가 파티장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파티장. 파티가 언제 제일 화려해요? 처음에 오프닝 무대할 때 좀 화려하고 네. 제일 화려한 게 언제예요? 파티를 제일 많이 안 제일 유명한 가수가 언제 나와요? 맨 뒤쪽에. 네, 맨 뒤에 나와요. 제일 유명한 가수는 맨 뒤에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맨 뒤가 제일 이제 피날레가 제일 화려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해서 유동성 풀려 있는 우리가 이제 돈잔치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화려한 피날레를 앞두고 우리가 이거까지 다 보고 나가면은 나갈 때 이게 뭐 참 밀릴 수 있으니까 나갈 때 뭐 입구가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 맨 마지막 공연 보지 말고 그냥 먼저 나가자.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처럼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의 이 파티도 끝이 화려한 법입니다. 근데 이 끝을 우리가 보지 않은 채로 그냥 유동성이 불안하니까 빠져나갑시다. 이게 좀처럼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기 한번 보시면 먼저 ISF 제조업 지수를 한번 보죠. 이 하늘색 선인데
이거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얘네 기준점이 얼마예요? 50이죠? 네, 기준점이 50이에요. 50 미치면은 위축 국면이고 50 위면은 확장 국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이 IS의 제조업 지수가 60이 넘어요. 이게 뭐 1980 몇 년도 이후에 뭐 최대 구간이다 뭐 이런 얘기들 뭐 기사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제조업 경기가 그만큼 좋습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요. 뭐 기준으로 읽어요? YOY 값이라는 게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업률도 마찬가지고 경제 참여 인구도 마찬가지고 뭐 실업률이 뭐 회복됐어요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여 인구가 떨어지면서 실업률이 안정세로 들어간 거거든요. 코로나 이전보다 노는 사람은 여전히 많아요. 일단 이런 부분들 뭐 전년 동기 대비 값으로 읽어보면 야 그래도 많이 나아졌네라고 얘기하는 그림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면 뭐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면 대한민국 수출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무래도 훈풍이 좀 불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크로적인 환경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매크로적인 환경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우려를 하게 돼요? 소위 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국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돈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돈값이 올라가다 보면은 금리값은 오르기 마련이고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야 연준이 약속한 것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장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채권 수익률들이 튀었죠. 근데 우리 이거를 제롬 파월 의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질서 있는 조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시를 무너뜨리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 겁니다라는 부분을 정말 애써서 여러 번 언급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힘줘서 얘기했었던 게 있어요. 뭐예요?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 이게 일시적으로 좀 물가가 좀 높아진 것뿐이고 우리가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을 이전에 이미 연준에서 얘기를 해놨던 게 얘기 왜 해놨겠어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2%를 넘어가더라도 당장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2%를 넘어가는 물가를 어떻게 하겠다? 용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가가 좀 높아져도 금리 바로 올리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요. 라는 그림들을 여러 번 제롬 파월이 얘기를 해줬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막상 좀 닥친 이런 그림들이 오니까 좀 불안했었던 거고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나 먼저 나갈래. 나 맨 마지막 가서 안 봐도 상관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들이 좀 뭐 이전보다는 많아졌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지수 차트로 보지 않고 종목으로 읽었다. 그러면 이거만큼 좋은 차트가 어디 있어요? 상당한. 네, 맞습니다. 뭐 지지선을 무너뜨리기를 하나, 뭘 하나. 이거 어디 차트일 것 같아요, 이거? S&P군요. 네, S&P 차트예요. S&P가 신고가입니다. 뭐 좀 전에도 얘기하셨던 것은 4,000P가 넘었어요. 뭐 역사상 최고점입니다. 과연 나 불안해서 맨 마지막 가수도 안 보고 뛰어나갈 정도의 탄성을 보여주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옆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도 비교해 봤으니까 이게 나스닥인데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좀 컸어요. S&P에 비해서는. 왜? 시장에서 불안하면 뭐부터 팔아요? 비싼 주식서부터 팔죠. 근데 비싼 주식이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주식, 10,000원짜리 주식 이게 아니고 몇 배수에 거래되느냐. 좀 뭐 고밸류에이션, 뭐 하이퍼 고밸류에이션 이런 종목들이 먼저 좀 시장에서 빠져나가기 마련이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버는 돈에 비해서 몇 배를 쳐서 주가로 받고 있느냐가 주식이 싸냐 안 비싸냐의 이 기준이니까 좀 싼 주식들 뭐 상대적으로 좀 비싼 주식들 이런 것들이 불안해지면 먼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전 구간에서는 S&P보다는 뭐가 많이 올랐어요? 나스닥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르고 좀 불안한 종목들을 좀 빼는 작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S&P가 신고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차트는 참 답답하네요. 네, 이 앞에 차트 뭐 같아요? 코스피 아닌가요? 네, 코스피 차트예요. 옆에 거는 코스닥 차트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뻗어나가는 그림은 멈췄어요. 일단
하지만 윗단이 좀 S&P 500이랑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확연히 그죠? 다르죠. 예, 예. 네,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가 좀 막히는 흐름으로 갔습니다만 밑으로 뚫린 시점, 깨고 내려가는 시점으로 얘기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겁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제일 선두에 서 있는 게 S&P라고 한다면 S&P하고 다 방영을 하지 못할 만정 역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조정폭이 깊었고 거래소가 기고 있을 때 코스닥이 먼저 좀 빨리 채웠고 최근 들어서는 거래소 이 상승 탄력이 코스닥을 이제 또 능가하고 있는 시점. 지난주에 우리가 대안 효과가 소멸될 겁니다. 이제는 코스닥 말고 코스피 쪽으로 지수 반등 쪽에 무게를 실어야 됩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그림들이 실제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종목 뭐 볼 거냐, 뭐 요 얘기가 남을 테니까 요거는 제가 숨 한 번 쉬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흐름 방향성 자체는 다시 조금 마음을 열고 접근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어디로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 전략을 이제 이어가면 되겠네요. 네, 수급표 보면서 네. 얘기를 하죠. 여기 보시면 이게 지난 한 주간의 선을 하나 그어놓고 네. 그냥 물어볼게요. 누가 올린 것 같아요? 지난주는 네. 외국인들이 네, 그렇죠? 뭐 샀죠? 누가 봐도 예. 네. 외국인 수급이 지난주에 1.1조 맞아요. 이상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거 누가 올렸을까요? 뭐 거래소 뭐 외국인이 올렸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거 있어요. 기관 수급도 보면요. 매도 탄성이 많이 줄은 걸 볼 수 있어요. 이전에 보면은 매수는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조금씩 들어가고 매도는 진짜 압도적으로 크게 들어갔어요. 근데 매도량이 조금씩 줄기 시작하다가 지난주는 뭐 후반으로 뭐 금요일 뭐 하루 매매기는 합니다만 현격하게 매도가 좀 줄었거든요. 주간 기준으로. 근데 이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연기금이 있습니다. 연기금이 뭐 몇 주 연속 팔았다 뭐 그런 뉴스들은 많이 보셨잖아요. 12월 이후에 주간 평균으로 봤을 때 연기금이 한 주에 얼마 정도 팔았을 것 같습니까? 한 주에 주간 하루에 막 2천억씩 팔았잖아요. 네. 주간 한 1조씩 팔았겠네요. 맞아요. 그죠? 뭐 예. 거의 정확히 예. 9,800 뭐 이렇게 팔았어요. 주간에 한 주간 동안에 9,800억씩 판 거예요. 네. 근데 지난주 연기금 수급은요 3천 몇백억 정도밖에 안 돼요. 매도가 좀 많이 줄은 거거든요. 근데 주목해서 보는 거는 주 초반에 많이 팔았어요. 주 초반에 팔고 이제 끝으로 가면 갈수록 매도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요즘 연기금 욕 많이 먹죠. 니네는 어디 연기금이냐, 뭐 정치권도 압력 행세하고 뭐 이런 그림들이 많았었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그림도 뭐 상당 부분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이유는 팔 만큼 판 거예요. 너무 많이 팔았어요. 너무 많이 팔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더 이상 급하게 팔 매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뭘까요?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을 읽다 보니까 요즘에 실적 제일 우리 표면으로 제일 먼저 와닿는 게 뭐예요? 자동차들 실적이에요. 자동차는 실적을 어떻게 줘요? 얘네들은 월간 데이터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3월 판매가 전년 동월 3월 판매 대비해서 뭐 몇 % 늘었고 이런 그림들을 발표를 해주잖아요.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현대차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몇 % 컸다, 뭐 기아차가 뭐 11% 컸다,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피부에 와닿는 실적들이 실제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1분기 실적이 언제 나와요? 뭐 좀 전에 뭐 예 박사님도 네. 얘기하셨던 것처럼 4월서부터 공개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실제로 좀 도는 그림들이 그러게요.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연기금도 이제 조금 사는 종목들이 사는 그림이 보이기 이제 시작했다. 곧 올 거예요. 네, 곧 올 거고. 여기 다음 그림에서도 네.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 그림이 생성되기 이전이니까 이제 머리를 들어 올렸다. 그러면 이게 올라올 거다. 근데 여기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의 RSI는 이제 멈춰버렸거든요. 지난주에 탄성은 누가 주도했다는 거예요? 거래소가 주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대안 효과가 많이 줄고 있다. 근데 하나 좀 아쉬운 점은
거래대금이 이제 좀 힘있게 실려줘야 돼요. 거래대금이 힘있게 실려서 과거에 뭐 실렸던 것처럼 뭐 하루에 코스피 기준으로 뭐 20조 실리고만 이렇게 나가는 그림들 많이들 바라실 텐데 전 개인적으로 그 그림이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비트코인에 이렇게 돈들이 많이 간다면서요? 비트코인 맞는 얘기 같아요. 비트코인 거래대금이 코스닥 거래대금보다 많아요. 많다니.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네. 참여가 이전만큼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동학 개미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주가가 쌌잖아요. 만만한 레벨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동학 개미가 다시 한번 올라타기에는 과거에 비해서는 부담이 좀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뒤 안 가리고 들어오는 자금은 옛날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율이 떨어지면서 회전율이 줄기 마련이고 이 회전율이 줄면서 과거만큼의 거래대금을 실어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 좀 볼 수 있는 거는 뭐 여기서도 뭐 그대로 나오는데 거래대금이 12조, 13조 대에서 바닥을 형성한 겁니다. 그럼 이거보다는 분명히 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즘 좀 나오면은 15조, 16조 정도 나오면 거래 좀 실렸네라고 얘기하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17조, 18조 정도만 실려주면 3,200 넘어가는 시그널이 바로 나올 겁니다. 이미 넘어가 있거나 그러면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얘기하는 시각들이 많이 늘겠죠. 그래서 과거 기준으로 거래대금 읽을 수는 없지만 거래대금 증가가 저점 대비해서는 이제 좀 회복되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그림이 확연하지 않기 때문에 지수 상승에 대해서 힘이 뭐 완벽히 실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하방 경직성은 충분히 확보했으니까 밑단에 대한 자신감은 많이 올라왔는데 상단 값으로 얼마나 열 거냐라는 부분으로는 조금 아직 자신감 결여되는 그림들이 아직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원달러 환율하고 외국인 수급은 뭐 띄어서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일단 외국인 수급이 우리 앞서서 표에서도 본 것처럼 뭐 선두를 띄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뭐 주간 기준으로 1조 원 이상 매수를 잡았으니까 원화에 대한 부담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원달러가 부담을 보여서 외국인이 판 것 치고는 너무 많이 팔았어요. 그럼 과도하게 비웠으면 그 이후에는 채워내기 마련이거든요. 채워내는 기준으로는 이건 실적인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기준점을 100으로 본 시점이 19년도 1월. 왜 19년도 1월로 봤을까요? 뭐 우리 코로나 영향받기 이전 우리가 충분히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뭐 살아있는 구간 이런 구간들 얘기하면 19년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의 눈높이 이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충격을 완전히 극복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기반으로 선별적인 매수가 들어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실제로 선별적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라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외국인인데요. 뭐 기관 거 먼저 볼까요? 네. 지난주 기관에서 제가 이거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이니까 어디가 제일 먼저 틀려졌는지 하나 찍어보시죠. 어디가 제일 많이 틀려졌어요? 지난주 기관 매도 상위에 압도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있었나요? 압도적으로 삼성전자 매도가 있었어요. 근데 삼성전자 매도가 안 보이죠. 그러면은 이건 삼성전자는 뭐 시가총액 1위 이 반도체 기업이기도 하지만 지수를 쥐고 흔드는 바로미터 값이거든요. 그러면 기관들이 매도를 주도하고 있다가 삼성전자를 키로 잡고 매도를 주도하고 있다가 이제 삼성전자 매도가 빠졌다? 즉 이 얘기는 뭐예요? 기관들의 매도가 많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매수로 뭐 완벽하게 찍혀 있고 그런 그림은 아직 없죠. 기관들은 거래대금이 아직 힘있게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골라내는 겁니다. 그럼 선별적으로 뭘 골라내는지 한번 보죠. 눈에 바로 띄는 게 뭐예요? 자동차예요?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얘네들은 이미 3월 실적에서 보여줄 만큼 보여줬어요. 뭐 애플카 이슈 이후에 지금 뭐 구글하고 뭐 협력사 얘기, 뭐 합작사 얘기, 뭐 이런 부분들 뭐 물론 부인하기는 했지만 현대차 입장에서는요 아픈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애플카 맞아 아니야? 근데 여기서 약간 대답이 좀 이상했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화났잖아요. 지금 한번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구글 얘기 나왔어요. 합작사 얘기 나왔을 때 맞습니다, 맞고요. 뭐 이렇게 얘기 못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하더라도
일단 기관들의 수급기가 너무나 확연하게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특징 찾아볼까요? 2차전지. 네. 쭉쭉 파는 거죠. 네. 많이 박살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단기 바운드 쪽으로 이제 상당 부분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확연하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지난주에 꼽았었던 뭐 SK라든지 SK텔레콤 우리가 지난주에 뭐 봤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쪽으로 선별적 매수세가 들어가더라. 수익률 게임은 이미 시작된 거죠. 그럼 한 페이지 맞아보죠. 네, 외국인인데요. 얘네들은 바로 뭐 시장값이니까요. 매수에 누가 올라왔겠어요? 너무나 빤한 그림이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지수값을 이미 상방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물론 여기에서 힘이 더 실려야 되는 거겠습니다만 그 다음으로 주목받는 거 앞서서 기관이랑 봤으니까 수익률 게임의 교집합에 들어가 있는 거 찾으면 되잖아요. 네, SK텔레콤 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SK텔레콤 뭐 이런 쪽의 교집합 종목들을 보던지 아니면은 기관들의 수익률 게임 종목에 완벽히 올라타든지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도 보게 되면은 뭐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이거는 조정폭이 작았기 때문에 사실 뭐 바운드가 너무 뭐 크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뭐 카카오도 보이고 기아차도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될 거는 뭐 종목별 게임보다는 이제 이 조그만 중소형주 게임보다는 지수로 보는 게 맞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기대가 매우 좋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지 자동차 종목군이라든지 교집합군에 들어가 있는 SK텔레콤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대형주 쪽으로 압축시켜서 지수 거래대금 늘어나는 부분을 뭐 바로미터로 삼아서 매매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동안은 지수가 워낙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중소형주 개별주 얘기를 많이 했고 그렇게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뭔가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좀 달리 보면서 지수와 함께 대형주 단들을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투자 전략 한마디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반등은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방 경직성 무엇보다 반등이 얼마나 더 갈 거냐라는 것보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하방 경직성을 확고히 만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3,000피 왔을 때는 깨지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3,000피는 안 깨질 거야라는 확고한 믿음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믿고 거래한다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대형주 쪽으로의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질 구간 이렇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4월이 출발을 한 건데요. 장영혁 팀장님의 시각에 조금 안정감을 오늘 갖게 됐습니다. 예, 오늘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시장 흐름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